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훈풍에 2410선을 상회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300달러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리 상승기 수혜주인 금융주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중간 배당에도 나서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수력 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원자력 테마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14포인트 상승한 2414.63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2포인트 상승한 654.1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집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순매수, 기관 또한 동반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입과 외국인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동안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이 탄탄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입니다. 이창현 전문가님과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 이창현 전문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마다 두 분을 뵈어서 정말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자,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내일 강연회가 있으시잖아요. 또 지금 시장이 2410선까지 올라와주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대표님 내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주식시장은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워낙 좋은데 문제는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새로운 교육 내용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또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 또 더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네. 오시면 그 말씀만 드릴게요. 가게를 왔다 가셨는데 내가 정말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바깥 날씨가 상당히 습하고 또 비가 또 국지적으로도 오기도 하는데 이런 날일수록 또 강연에 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좌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이 모두 마감된 상태지만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셔서 선착순으로 그런 입장 가능하다는 점, 그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관심 종목 항상 만나 뵙고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해서 성적도 좋아서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또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려고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힘써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탄탄하게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이끌었고 마감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장 한마디 대표님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프리카,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남극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코스피 지수는 아프리카. 이렇게 온도가 높은 그런 더운 지역을 가장 상징하는 아프리카라고 꼽아주셨고, 또 코스닥 지수는 남극. 이렇게 추운 또 장소가 있을까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코스피 지수는 일단 좀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지수만 본다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엄청난 디커플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추세적인 것도 그런데 단기적인 것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최고가를 지금 거듭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90년대 후반 본다고 해도 좀 2배 이상 갔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보여드리겠습니다. 2925가 최고점이거든요. 지금 654. 참 기가 막히죠. 4.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도 엄청나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일봉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도 안 좋아요. 자, 반대로 코스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코스피는 21선을 말할 것도 없고 5일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냐면은 추세적으로도 엄청난 디커플링이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까지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수로만 본다 그러면 완전히 코스피는 이건 거의 아프리카 수준으로 아주 뜨겁고, 반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남극 아닙니까? 코스닥이 이렇다는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 결국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원래 시장의 그 패러다임은 이겁니다. 코스피가 가잖아요. 그럼 코스닥이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종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최소한 6개월, 길게면은 1년 정도 가면은요, 종목의 80% 이상이 오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이 안 좋은 바람에 오히려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전망해드린 거 보시면 좀 희망을 가지니까 네. 계속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10선에 안착을 하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코스닥 지수는 지금 654선입니다. 아니, 코스피가 이렇게 가는데 코스닥이 700을 아직 못 넘었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희비가 엄청난 격차가 있고 또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후 시간의 주간 전망과 전략을 통해서 더욱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주간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주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추세적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라기보다는 추세적인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고점에 관련된 예측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월 중순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 받고 가면 2600선까지 가능하고, 100포인트 정도 되는 조정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2500선 정도에서 좀 멈출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7월 7일이었어요. 그때 노무라증권에서 한국 지수는 연말까지 2600선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5월 중순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노무라는 2600을 좀 단정적으로 얘기했고, 저는 조정을 받으면 2600, 안 받으면 2500이다, 이렇게 좀 전제를 깔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는 했었죠. 지수상으로는 가을까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고점이 연말이나 연초가 될 것이다. 이미 저는 약 2달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코스피 전망은 뭐 특별하게 드릴 거 없고요. 코스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코스닥이 왜 이렇게 엄청난 디커플링이냐 이유가 있어요. 자, 코스닥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어디로 갔죠? 코스피로 넘어갔잖아요. 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과거에 NHN, 지금은 네이버로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NC소프트.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넘어간 게 뭐예요? 카카오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를 결연해줄 종목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NHN,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게 만약에 계속 코스닥에 있었다. 그럼 지수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이게 흐름이 돌다 보면은, 현재 같은 이런 상태에서 계속 디커플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욕심낸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2번, 최소한 올해 한 번은 코스닥에서 한 번 광풍 불어닥칩니다. 전 확신해요. 이거를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월, 수, 목 그 평일 방송에서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오늘은 결론만 들으시고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딱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코스닥이 광풍 불어닥치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탄력을 받은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후 전략에 대해서는 평일 방송을 통해서 차근차근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주간 진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과 파생시장 모두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무조건 1개월 이상 홀딩하는 종목을 갖고 있던가, 또는 매일 시가에 혹은 장 초반에 들어갔다가 정리하고 끝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흐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당히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묻어두던가 초단타라던가 이게 제일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닥에서 저평가되고 그리고 오히려 계속 추세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들은 차라리 손절가 10%만 지키고 그냥 묻어놓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면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반짝반짝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일 매매, 초단타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시장은 그래요. 코스피는 저평가가 많고 코스닥은 고평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제가 이제 그 평택촌놈 적정주가 검색해보면 기가 막힌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낫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옵션은 당분간은 양방향 대응하세요. 그러면서 단타 치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 현재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좋은 찬스입니다. 잠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식 선물 얘기하는 종목 있죠? 보세요. NC소프트. 분명히 41만원, 2만원대 제가 매도 사인 냈죠. 그리고 그걸 못 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까? 맞잖아요. 가입자가 얼마고 매출이 얼마다. 근데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계속 떨어지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그 NC소프트하고 넷마블 게임주 되게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근데 언젠가는 또 올라가라고 또 꼭 사라고 얘기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네. 맞든 틀리든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진짜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준 종목 어떤 종목은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이거는 매도해라. 그것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이 있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물 시장과 파생 시장에 대한 주간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는데 특히 주식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554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삼성 SDI를 매수가 13만 원에 비중 10%인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상담 내용은요,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성 SDI는 18만 1,00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시청자분이기 때문에 첫 문자부터 아주 기분 좋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에 대해서는 봉출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수익권에 계신 분이라서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삼성 SDI 적정 주가를 먼저 좀 검색을 하고 난 후에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경제TV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적정 주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정 주가 창을 띄워볼게요. 그래서 네. 적정 주가 창에 들어가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글자만 치면은 적정 주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네요. 삼성이라는 그 글자를 쳤더니 삼성그룹주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네. 삼성 SDI를 보니까 29만 9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량주다 보니까 지수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궁금하신 걸 보니까 그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에서 아마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지수가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지수와 연관해서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종목 자체적으로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400선을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목 자체적으로 21선을 이탈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가는 상황이라면은 이 종목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강도나 또 종목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이탈한다고 해서 아주 21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꺾였을 때 충분히 매도를 하면은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선이 매수하신 가격에서 거의 30% 정도 상승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매도를 하셔도 크게 미련이 남지 않는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SDI 차트고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을 표시를 해볼게요.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그 중기적으로 꽤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죠. 11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오늘까지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는 지금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거의 고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래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또 신규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계속 매수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가기는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너무 급등한 흐름,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한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수급도 있지만 지수가 간 부분,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다른 그룹주나 뭐 우량주들보다 훨씬 강했죠. 그래서 이 무거운 종목이 사실 이 종목이 상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에서 70위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위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짧은 기간에 과한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고, 또 전기차 배터리 그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을 사용한 그 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지금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그 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수익이 이 정도 났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상 더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수가 가더라도 크게 상승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시고 매도를 하셔도 미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시에는 계속 가기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거나 또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이 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중국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코스피가 2,400을 이탈했을 시에는 또 지수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매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종목 자체적으로 꺾였을 시에는 곧바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21선을 이탈하는 그 순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먼저 평택촌놈 적정 주가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29만 9천 원대이네요. 지금 주가가 18만 원대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만, 하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한 흐름을 볼 수 있듯이 이에 따라서 좀 목표가를 설정을 도와드렸어요. 지수가 2,400선 이탈 또는 21선 이탈 시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그룹주들이 최근에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왔지만 지수가 더 이상 간다면은 가도 그렇게 많이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제한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악재에 대한 부분은 중국 배터리 시장이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의 전망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3901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대표님, 방송 중에 단기 5일선, 21선, 121선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 시청자분은 그동안 저희 방송을 좀 시청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정용 대표님이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릴 때 보유자와 또 미보유자 그리고 직장인과 이 전업 이렇게 잘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럴 때 5일선을 기준으로 또 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짚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이거는 또 이번 3901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점이 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도. 네.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기준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 전후에서 매수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보는 게 이게 지금 매일 홀딩스인데 이 연두색이 5일선이고요. 21선, 그리고 61선, 121선입니다. 근데 바로 어제 방송이었죠. 제가 이 메일 홀딩스를 이틀 전에 추천했었다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며칠 선입니까? 그러니까 121선 깨지기 직전에 한 거예요. 현재 그 121선이 24,000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21선이다 그러면 대충 21선 전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1선 뭐 이해하다 그러면 21선 깨진 다음에 살짝 내려갔을 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동평균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락하고 음봉 나올 때는 안 잡아요. 근데 분봉이 갑자기 솟구치면은 내가 또 왜 이럴까 그러면서 손이 나가요. 네. 좀 환자들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저는 인터넷 방송만 17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접해봤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습관이 안 좋으니까 항상 제가 그 이동평균선 말씀드리면 그거를 참고로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안 온다, 안 오면 그만, 안 하면 그만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서두르고 욕심내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보면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기준을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라든지 목표가 그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트를 항상 보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5일선,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좀 매수 적기를 좀 잘 확인을 하셔라라고 그게 지시사항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시고요. 또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매수가 정말 현명한 그런 매수라는 점 대표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711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벽산 평균 단가 7,000원에 100%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벽산을 평균 단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시청자분은 처음에 비중이 100%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 조금씩 비중을 늘리시면서 평균 단가가 일단 7,000원인데 하지만 평균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매수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벽산 같은 경우에 3,720원에 종가 마감이 됐는데 100% 비중이라서 참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벽산이 7,000원 평균 단가고요. 100% 비중이십니다. 어떻게 다음을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제가 이 종목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종목은 이제 비주도 업종인 특성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관점에서 없는 분들은 중기 매수는 가능하고요. 전략을 먼저 짜드리면 현실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홀딩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게 뭐냐, 저평가돼 있고 나름대로 속된 말로 버티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투자금이 더 여유가 있다면 3,5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시고요. 그럼 네. 단가가 확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외 업종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노하우 팁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추세 하락 저평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추세 하락하고 있죠. 저평가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럼 적정 주가 기준으로 얼마짜리가 그럼 저평가로 봐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적정 주가가 11,000원이다. 물론 그것도 저평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추세 하락 저평가 중소형주라고 하면 최소한 절반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벽산을 제가 한번 적정 주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직접 화면 한번 보죠. 보시죠. 네. 현재 차트는 벽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보시면 현재는 삼성전자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럼 네. 벽산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벽산하고 엔터키를 딱 치면 이게 나오죠. 7,700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 적정 주가는 기술 특허를 취득한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제 스스로 확신하는데요. 자, 잠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은 2분의 1 됐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이제 텍스트로 설명이 될 건데요. 52주 최저가 이탈 시까지 기다리세요. 52주 최저가. 그러니까 최근 1년 내 최저가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가 뭐냐, 신저가 기록 후에 10% 반등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10% 반등할 때. 그리고 나서 손절 10% 수익은 자율대응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차트 보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중소형주입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할 게 뭐다? 적중주가를 검색하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 반토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의 개념이 10,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적정주가 11,000원이 저평가인데 최소한 절반 정도 되면 좀 우리가 신뢰가 가잖아요, 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52주 최저가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저가 기록 후 10% 반등 시에 매수한다. 그리고 손저가 10% 지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단기로 10% 하든 20% 그건 자율 대응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자, 벽산 같은 경우는 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적정주가 검색하라고. 자, 네네. 그랬더니 7,700원이니까 저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시점이 바로 어디냐, 여기에요. 자, 지금은 가격이 이제 이 정도 라인이지만 어쨌든, 자, 그 당시에 이 가격이 52주 최저가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어때요? 52주 최저가 맞죠? 예, 그러네요. 왼쪽 동그라미 구간이. 네네.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7,700원이니까 반토막 났다는 거 아시겠죠? 적정주가 대비. 두 번째, 저점에서 10% 올라왔을 때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 대략 한 3,500원이거든요. 그러면 10% 올라왔을 때가 언제냐? 3,85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는 소리죠. 맞죠? 네. 그런데 실전에서 여기까지 가면서 20% 이상 넘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다시 밀리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올라갈 때 10%나 20% 차익 실현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욕심 한번 내볼 거야. 중기 홀딩해도 돼요. 근데 결국 다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 그냥 번전에 던져도 억울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주가를 검색해서 현재가가 실제로 적정 주가의 절반 이하인 걸 확인한다. 두 번째, 52주 신저가까지 기다린다. 세 번째, 52주 신저가 찍고 딱 10% 반등 났을 때 그때 매수한다. 그리고 손절 10% 놓고 만약에 올라가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적정 주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4배 정도 고평가된 종목이 계속 내려가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 있죠.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4년 전에 서울경제TV 출연해서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때 6만 원이었던 거를 이거 더 빠지니까 던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만 원이 깨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1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싸게 보인 거죠. 근데 적정 주가는 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적정 주가 검색해 보시면서 중기 종목 찾아보시면은 아마도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중소형주가 계속 추세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벽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혹시나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비중이 있으시다면은 자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가격대 3,500원에서 추가 또는 신규 매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홀딩을 지속을 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잡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정주가 검색하시고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사연 확인할게요. 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933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SKC 솔믹스를 매수가 4,300원에 비중 30%인데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 문자는 SKC 솔믹스인데 매수가가 4,300원인데 지금 4,880원이에요. 이 시청자분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 자, 솔믹스에 대해서는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에게 가는 사연은 지금 수익권에 계속 있으신 시청자분이네요. 어떻게 되어갈까요?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적정 주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인지 궁금해요. 네, 이 종목은 솔믹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SKC라는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님께서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솔믹스를 먼저 쳐보겠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네. 보면은 SKC 솔믹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네. 적정 주가는 1,7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보면은 거의 한 200% 정도 이상 고평가되는 부분까지 갔었죠. 어쨌든 이 종목은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10% 정도 수익권이니까요. 계속 가면은 수익은 30% 정도만 노리십시오. 일단 고평가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시에는 30%인데 본전에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그냥 가면 30%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더 하락했을 시에는 3,900원에 절반을 다시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은 10%, 수익은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SKC 솔믹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좋은데 매수를 아주 제대로 잘 하셨다고 보기에는 매수하실 당시에는 조금 따라잡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1년 전에 1,645원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의 한 26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나온 상승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사실 외국인은 물론이고요. 기관도 현재 시점에서 중기적으로 보고 매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들어오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수급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런데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을까 보면은 작년에 사실 기존에
이 종목을 아시던 분들은 이 종목이 분명히 태양광 테마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작년에 태양광 사업 분야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자 부분이 해소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흑자가 나왔고 지금은 반도체에 집중하는 흐름인데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의 강세 그리고 지수의 상승 거기에다 흑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짧은 기간에 상승이 나올 만큼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하락했을 시에는 만약에 추가가 되면은 그때는 약간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하기는 힘들어지는 흐름이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추가가 되면 수익은 20%만 노리는 게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시에는 그냥 상승했을 때는 30% 정도 수익을 노려서 적당히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시에는 추가해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KC 솔믹스에 대한 부분도 진단 도와드렸는데 일단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가격대예요.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수익 30% 또는 하락시 본전에 대해서 절반 매도 후에 다시 한번 3,900원에서 절반을 재추가 후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부품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온 만큼 이 종목도 같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워낙 빠르게 올라온 흐름에서 그 안에서의 대응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SKC 솔믹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817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우데이터 매수가 11,900원에 비중 30%인데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봉출 선생 이창희 전문가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다우데이터 오늘 11,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랑 같은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순간에서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다우데이터는 정영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대표님, 다우데이터는 목표가, 손절가, 앞으로 전망까지 궁금하시다네요. 네. 네. 먼저 이 종목에 대해 평가를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절대 저평가된 종목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적정 주가가 11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11만 정확하게 2,000원입니다. 근데, 불과 3년 전에는 20분의 1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저평가죠. 그래서 대응 전략을 먼저 짜드리겠습니다. 손절, 10%, 수익 2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자는 현재 가격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11,90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그런데 이게 적정 주가가 11만 2천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10배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5,000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10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제가 적정 주가가 기술 특허가 취득된 게 2015년 7월이었어요. 만약에 1년만 더 빨리 제가 취득했으면 이거 분명히 추천했을 겁니다. 왜?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분의 1이 뭡니까? 2분의 1도 저평가됐다 그러는데 무려 20분의 1.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지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도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11만 원대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만 밀리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단기 매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밀린다. 그럼 중기 매매 하세요. 그리고 이 적정 주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뭐 10분의 1짜리, 20분의 1짜리 가끔 나오거든요. 종종. 그러면 이렇게 묻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내가 한 1년만 빨리 이거를 좀 특허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왜? 그 전에도 물론 적정 주가를 발표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술 특허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신뢰도에서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적정 주가라고 발표하는 주식 전문가 증권회사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기술 특허를 땄어? 그럼 사람들이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추천했으면 아마 더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자, 이번에 드릴 팁은 제가 간단하게 이겁니다. 다오키움 출자회사 지분 현황인데요.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거 드리면서 이제 다른 것도 같이 하겠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오데이터는요, 다오기술 37% 갖고 있고요. 다오인큐브 49%, 사람인의 HR이 6%입니다. 그리고 다오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의 HR 32%,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31%, 무려 키움증권이 47%입니다. 자, 그러면 적정주가 창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좀 전에 있었던 벽산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번엔 다오데이터 쳐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11만 2천 원 나오죠? 오, 네네. 무지막지한 저평가예요. 자, 이번에는 다오기술 한번 해볼게요. 다오기술도 6만 7천 원. 저평가됐는데 아주 놀라운 종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키움증권이에요. 키움증권이 다오기술이 최대 주주라 그랬잖아요. 95,300원. 자,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왜 놀라우냐면요. 다오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만 원대 적정 주가인데 11,000원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자, 다오기술은 얼마나 그랬죠? 다오기술 같은 경우는 6만 7천 원대인데 네. 지금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놀라운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키움증권인데요. 적정 주가가 얼마입니까? 9만 원대였잖아요. 네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95,300원이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육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놀라운 거냐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은요. 먼저 증권업종지수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증권업종지수는 2007년 고점 찍고 지금 한참 아래죠. 절반도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과거의 증권주 대장주가 뭐였을까요? 삼성증권이었겠죠? 네, 보세요. 자, 삼성증권을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똑같죠? 네. 2007년 대비 지금 여전히 엄청나게 낮아요. 네. 그 당시에 뭐 거의 11만 원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대장주가 된 게 뭐죠? 미래에셋 대우잖아요. 보세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비슷하네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차트는 이게 미래에셋 대우인데요. 키움증권만 오히려 돌파했어요. 보세요. 네, 달라요. 놀랍죠? 네네. 참 엄청난 일이죠. 키움증권 불과 16, 17년 전만 해도 그 사이버 증권사로 등장해갖고 저게 무슨 증권사야. 그 당시 그런 말 했었어요. 왜? 지점도 없이 사이버로 하니까. 그리고 이 인지도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 이 다오 키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알짜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오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대비 지금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다오기술이 최대 주주인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2007년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다오데이터만 보지 마시고 다오키움과 관련된 주식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다가 접근하시면은 정말로 가치 투자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밖에 다우기술과 키움증권까지 좀 살펴드렸는데 일단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10% 그리고 수익은 20%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미보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SK증권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430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매수가 1,700원에 비중 50%인데 너무 빠져서 괴롭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지금 SK증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1,700원대인데 지금 현재 종가 가격대는 1,490원입니다. 일단 비중이 50%이시고 비중도 좀 실으셨기 때문에 손실폭에 대해서 더욱더 체감을 하시겠죠. 빠진 이 부분에서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데 손절가가 넘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죠. 이창윤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뭐 증권업이라든지 보험, 은행 뭐 이런 쪽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많이들 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청자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일단 SK증권도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화면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적정 주가가 지금 나오는 대로 2,4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2,400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손절 10%를 정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손절은 20%, 그리고 상승했을 시에는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네, 지금 SK증권 차트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은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헬스클럽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살 빼기 전, 살 빼기 후 그렇듯이 거품이 생기기 전과 거품 생긴 후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증권주이기 때문에 뭐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아마 5월 전까지, 이때까지는 사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인 부분은 사실 여기는 매각 이슈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요 1,700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급등을 하고 나서 조금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모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볼 때는 앞부분은 없애고 뒷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매각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주는 아니지만 개별주처럼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인 자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쉬운 건 역시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상승하고 나서 거의 10%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면은 이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잘못 매수를 하신 거죠. 급등을 했을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매수가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사실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으면은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딱 맞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주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2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된다. 다만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20%로 넉넉하게 잡아드렸고, 또 본전이 오면 매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일단 손해를 봤다가 본전이 오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수가 계속 가면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SK증권을 매각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은 SK그룹에서 더 나은 그룹으로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호재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종목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주가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수가 가면은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전이 오면 매도를 하시고 손절은 20% 이 정도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에 대해서는 손절 20% 또 본전 매도 전략 말씀해 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네, 5182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삼성생명을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 50%인데 얼마 정도에 매도해야 될지 여쭤보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평택촌노 정우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응 방법을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종목은 항상 지수가 대폭 나겠을 때 1순위 추천 종목이에요. 그리고 네. 현재 대응 전략은 수익 손절 10% 정도씩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21선 이하 단기 매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팁은 생략하겠고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죠. 뭐냐면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입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얼마 나오느냐, 바로 26만 5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죠?
12만 원인데 앞으로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적당히 단기 매매하시고 만약에 지수가 대폭 나겠다 그러면 중장기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폭락 시에 대해서 매수 1순위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또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상담은 삼성생명까지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창은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2가지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빠르게 2가지 종목 만나볼게요. 네, 먼저 추천한 종목 중에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맞아요.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아마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도 뭐 가격적으로는 괜찮은데 흘러내리는 흐름이라서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테마주니까 저점을 다졌을 때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 종목은 2종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사실 최근에 금융주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삼성카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점에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인데 삼성그룹주들이 움직이고 또 지수가 가는 흐름 그리고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에서도 삼성카드는 움직이지 못했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그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악재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융주들이 움직이는 차원에서 순환매로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단기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거운 종목이니까 크게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단기적으로 너무 길게 끌고 가기에는 또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단기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차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39,000원으로 이렇게 정했고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업종에 속한 종목이죠. 사실 영풍그룹주 중에 있는 반도체 종목인데 영풍그룹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씩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가가 거의 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전업들이 중기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다만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손절가 10%만 오지 않으면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길게 한번 끌고 가보셔도 언젠가는 시세를 한번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리아 FT에 대해서 목표 수익 달성과 함께 AS도 함께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 2종목입니다. 삼성카드와 그리고 시그네틱스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주 장에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이어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일단 내일 토요일 강연에 지금 접수하신 분들은 또 내일 비 오시는데 조심히 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그리고 정은 대표님과 전문가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